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한 그런 맥점 문제이자 수상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귀 쪽에 있는 흑돌들과 백돌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일단은 뭔가 좀 흑의 입장에서 이 백돌을 잡아내야지 이 대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얼핏 보면 흑도 이렇게 세수, 그리고 백도 세수처럼 보이지만, 자, 백은 이 양쪽으로 젖혀져 있는 돌들이 이 석점을 지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메꿔갔다가는 큰 코 다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기적 같은 일을 벌여내면서 흑이 역전승을 거둬서 이 수상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뒤로 단수 치는 수, 4와 이제 이 수상전 모양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수라고 할 수 있겠죠. 연결을 하면 그때 이렇게 먹여쳐서 뭔가 이 백도를 환격으로 너무나도 쉽게 제압을 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백은 이런 한 점을 버려주는 것이 현명한 지혜가 됩니다. 자, 그대로 이렇게 수를 메꿔가게 되는데요. 따내면은 그때 백도 이쪽을 메꿔서 어렵지 않게 한 수 차이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흑이 조금 더 현명하게 이걸 따낸 것으로 이 자리를 먹여쳐 가지고 백을 좀 유혹하는 그런 수가 있어요. 자, 백이 이제 이 한 점을 되따냈을 때는 흑도 이 한 점을 되따내면서 자, 이거는 패라는 성과를 거둬낼 수가 있죠. 자, 이 패가 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흑이 여기를 집어넣어 줬다고 해서 백이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따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돌을 따내지 않는 자가 더 현명한 자가 됩니다. 바로 되단수를 쳐서 오히려 흑돌을 환격으로 잡아낼 수가 있고요. 수상전을 가더라도 여유 있게 한 수 차이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흑이 그냥 여기를 단수 친 것은 너무나도 좀 생략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게, 역시 먹여치는 수. 자, 이렇게 돌을 가급적이면 먹여쳐서 쥐어주는 것이 더 좋은 수가 될 때가 많은데요. 자, 백이 이쪽을 따내면 역시나 이제 이렇게 뒤로 메꿔가서, 자, 이것은 흑이 선패를 거둘 수 있으니까, 뭐, 백을 다 잡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둬냈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도 백이 안 받았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되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이걸 따내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지금은 아직까지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당연하게도 백의 입장에서는 이걸 메꿨을 때 흑이 조금 더 먹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두 점을 주면은 백은 따내가지고 아직까지도 백이 이겨가는 그런 수상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흑이 이제 한 점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투입하는 것도 있지만 역시나 먹여쳤을 때 이것은 백이 손을 빼도 될 정도로 여유 있는 여길 두면은 또 손을 빼도 되겠네요. 엄청나게 여유 있는 그런 수상전의 승리를 백이 거둬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쪽을 먹여치는 것이 지금 포인트를 조금 잘못 집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위쪽으로 한번 먹여쳐 보면 어떨까요? 이 수가 훨씬 더 그럴듯합니다. 일단 이도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여기를 따내고 싶다는 충동감이 마구 올라오는데, 자, 이제 안쪽을 두는 것과 바깥쪽을 두는 거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선패가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흑이 이겼을 때는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여기에 돌이 있나 여기에 돌이 있나 비슷하거든요. 흑이 이 패를 이겨냈을 때는 이렇게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생길 때는 백이 이 패를 이겼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 이쪽에 들어가져 있는 것보다는 집으로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수상전의 기본은 지켜가면서 이 뒤쪽을 메꿔주는 것이 더 정확한 패를 만드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 눈치채셨죠? 백이 이제 이 한 점을 접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제압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뒤를 메꿔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한 점이 달콤할 줄 알았는데 그냥 메꿔가면은 먹여쳐도 이렇게 따내가지고 흑돌이 모두 잡혀버리고 말게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흑이
여기를 먹여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죠. 단수 쳐도 여기를 쳐가지고 역시 큰 소득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머리를 좀 굴려본다면 그냥 이런 단수 같은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좀 집어넣어주면 어떨까? 따냈을 때 되먹여쳐가지고 100을 이렇게 모조리 다 잡아내겠다는 그런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100이 이거를 제압을 안 하고 되단수를 쳐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흙이 여기를 쳤을 때, 되단수를 무시하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무시를 해버리니까 또 흙이 할 게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잘 안 통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이쪽을 단수 치는 거는 볼 것도 없죠. 100이 이어준다면 너무 좋은데, 자, 이거는 뭐 흙이 콧노래를 부를 만한 그런 이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안 받았을 때요. 이렇게 안 받고 나서 단수를 쳐버리면, 먹여쳐도 됐다 내면은 백돌이 모조리 잡혀버리기 때문에, 자, 지금은 역시 이렇게 100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아직까지 하나가 남았는데요. 바로 수를 메꿀 때 먹여치는 것도 아니고 요 가운데다가 붙여가는 거예요. 100이 제압을 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요 경우에는 흙이 지금 기회가 왔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왔다고 해도 공격의 포인트를 벗어나게 되면 이 수상전의 기본이 뒤를 메꾸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 타겟팅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은 그 기회는 날아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100이 역시 선수로 이 흑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뒤를 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겟팅을 잘 설정을 해줘야만 정확하게 백도를 제압을 할 수가 있죠. 자, 한 번 온 기회는 쉽게 지금 날려보내면 안 되죠. 자, 100이 이렇게 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겟팅이 잘못돼 버리면 100이 따내지 않고 되단수를 치고 다시 따내고 다시 뒤로 쳐가지고 이 지금 흙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요렇게 단수를 치는 게 이번에는 정확한 타겟팅을 해가지고 100한 점을, 이 100한테 한 점을 건네주고 그 다음에 백도를 모조리 잡아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수가 좋아 보이지만, 자, 100이 뭘 잘못했을까요? 눈치를 채셨죠? 100은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역시 단수를 치면은 계속해서 무시를 하고 본체 공격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이끌어 가느냐가 이 수상전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여쳤을 때도 이걸 안 따내고 이렇게 본체 공격을 해내면 100이 이 전투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는 정답 자체가 아예 안 보이는 그런 순간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자, 왜냐면 여기에서 흙이 수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좀 쉽지 않아 보인단 말이죠.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하나하나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뭔가 좀 건너가기 위한 그런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100이 건너가는 것을 방어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흙이 이런 식으로 두면 100이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이래놓고 먹여치면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좀 불리한 패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한 수 늘어진 패 같은 게 남겨져 있거든요. 자, 여기서 100이 바로 따내면은 흙이 좀 불리한 패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실수가 나왔을 때도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여기를 콕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꽉 눌러주고 흙이 도망치면은 그때 막아야만 이제는 지저분한 패 같은 것도 내주지 않고 100이 확실하게 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죠. 자, 그걸 보고 난다라고 하면, 자, 이제는 여기가 좀 급소로 보이긴 하거든요. 자, 어때 보이시나요? 왜냐면 이걸 뒀을 때, 역시나 그냥 두는 거는 이제 무시를 해버리는 게 좋은 수가 돼요. 자, 무시를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러면 흙은 또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진 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많이 불리한 패이긴 한데 어쨌든 다음에 한 번 따내면 단패가 돼서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흙이 만족을 하기는 조금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100의 입장에서 더 좋은 수가 있는지 한 번쯤 찾아볼 필요는 있죠. 자, 요렇게 하면은 뭔가 조금 더 좋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이걸 둘 수 있는데, 자, 근데 이거는 오히려 100이 지금 흙의 수를 늘려준 꼴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따냈을 때, 자,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흙에게 더 좋은 수가 생기죠.
찝는 게 아니라 이 뿌리를 그대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역시 타겟 설정을 잘하면 이 백도를 그냥 잡아버리면은 여기 있는 귀에 있는 백도는 그냥 자연사로 잡혀버리게 돼요. 자, 이렇게 해도 여기를 끊어가면, 자, 이제는 뭐예요? 다 자충의 늪에 빠져버린 백돌이고, 자, 흙은 자충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백이 초상집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죠.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여기를 막아서서 한 수 늘어진 패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고 대국을 속개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요번에는 이제 정말로 맥점다운 수가 딱 눈에 떠오르죠. 맞습니다. 여길 붙여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할래? 라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연결하면 건너가 버립니다. 자, 이제 이걸 찌르고 나서 이렇게 단수 치는 건 이어버리면은 흑돌이 그냥 살아가서, 자, 이것도 백이 완전 녹아버리는 그런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백이 이번에는 여기를 빠져가는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대로 두 점을 차단해서 얼핏 보면은 굉장히 흑이 위험해 보이지만 마지막에 흑은 여기를 이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흑은 뒤로 이렇게 딱 돌려차기를 해버리면은 백을 환격으로 제압하면서 역시나 엄청난 그런 전투의 승리를 지금 걷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붙여가는 수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백이 뭔가 좀 이쪽에서 해결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론 중에 하나이긴 한데 흑이 여길 두면은 이렇게 쳐서 패로 이끌어내겠다는 백의 전략이거든요. 자, 하지만 문제는 뭐다? 이번에는 흑이 여길 이으면, 자, 백이 여기를 둬서 촉촉수 같은 거를 좀 노려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은 이 귀의 특수성이 발현되는 곳이라서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요. 한 점을 내주고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흑대발을 잡겠다라는 아이디어지만, 흑이 역공을 가했을 때가 이 아이디어가 깨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한 점을 이제 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은 이거를 이제 도망쳐야 되는데 이렇게 따내가지고 완전 백이 헛방을 날리는 그런 셈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백의 자, 이제 좀 눈치채셨죠? 뭐죠? 본체를 타격해야 돼요. 본체. 이돌이 본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서 여길 두면 요때 조심해야죠. 늘면은 다시 흑의 반격에 걸려들게 됩니다. 이런 환격으로 걸리고 이제 바둑 지면은 완전히 기분 잡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본체를 때리기 가장 좋은 수, 단수를 쳐서 잊지 못하는 걸 확인을 하고 흑에게 이런 단패를 내주게 되는 거죠. 자, 뭐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뭐다? 이런 중반에서 이게 백선패가 되는 데다가 지금 그냥 이겨내는 거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반쪽짜리 정답에도 못 미치는 많이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떤 수가 될까요? 뭐 이런 천재적인 수. 자, 근데 이거는 붙여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원래 떡수도 잘못 받아주면은 묘수로 바뀝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백이 메꿔줘도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함정수 같은 건데 이렇게 인내심 있게 여기를 딱 기다리면은 흑이 별로 뭐 수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의외로 지금은 다른 맥점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건너가자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백한테 물어보는 거죠. 건너가게 해줄래 말래? 자, 일단 늘면은 그대로 건너갑니다. 자, 요런 식으로 순하게 둬가지고는 흑을 멈춰 세울 수가 없고 백이 조금 요령을 피워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먹여치고 뭔가 좀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타이밍이. 먹여치든 뭘 하든 촉촉수는 꿈에서나 꿈을 꿀 수 있는 실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겠죠. 건너가면은 이제는 흑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흑도를 차단하는 뭔가를 둬야 되는데 일선에 두게 되면 역시 흑이 건너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일선을 두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당연히 이어갈 거면은 이런 지금 생략을 펼치지 않죠.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여기서가 되게 중요한데, 자, 일단 단수를 쳐야 되는 거는 분명해요. 100이 찌르면 따내서 살 수 있으니까 100도 유일한 한 수라고는 여기를 따내는 것인데, 자, 뭔가 좀 이 연결고리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요 단수 치면은 이어줄 리가 없고, 단수 치고 오히려 흑돌이 잡히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반대로 치는 수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을 수 없고, 요래하면은 단패. 자, 그래도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뭔지 뭐가 좋아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제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흑이 일단 선패를 만들었다는 게 엄청난 자랑거리죠. 이걸 뒀을 때도 여길 따내가지고 단패. 자, 이런 데 있는 게 패감이 안 돼요. 무시를 해버리면 되니까. 자, 선패를 만들었다는 게 엄청난 지금 차이를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라는 거는 반쪽짜리 정답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넣는, 인정을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걸 따냈을 때 패를 안 만들 수 있는 수를 구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마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좀 아리송한 분도 계실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100이 여기를 차단하면은 차단이 됐어요. 더 이상은 이쪽을 이제 연결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요럴 때 이제 보통 실망을 하고 이런데 그냥 쑥 교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면은 모든 기회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흑이 지금 엄청나게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요 하나로 인해서 이제는 수상전을 메꿔도 백이 본체 공격을 가했을 때 흑이 여기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를 이뤄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억울한 그런 순간인데 그래서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길 이었을 때는 흑은 지금 애초에 돌을 돌아가 보면 이 자리에서는 흑이 두 수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흑의 수를 살펴본다면 여기 한 수, 100이 바로 못 들어오니까 두 번 둬야 되고 세 수로 이미 한 수가 늘어났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엄청나게 뭐가 달라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본체를 공격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번 메꿔가 볼까요? 단순하게. 뒤에서부터 기본기를 따라가 보면 여기를 먹여치는 거는 이제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을 때 흑도 메꾸고 메꾸면 메꿔서 자, 흑이 이겨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백에게 버팀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지만 하지만 패는 패라는 사실이에요. 여길 두면 이걸 두고 다음에 두 번을 두면은 그때 비로소 단수가 이 단패가 되기 때문에 두 수 늘어진 패가 남겨 있는 게 조금 꺼림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먹여쳐 볼까요? 자, 먹여쳤을 때도 당연히 따내겠죠? 이러면은 이거는 방금 전보다 더 안 좋아요. 다음에 지금 패인데 흑이 손 빼고 바로 여길 두면 단패가 되기 때문에 두 수 늘어진 패가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한 수 늘어진 패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여기를 먹여쳐 볼까요? 자, 백이 메꾸는 건 요 한 점을 따내면 아직까지 흑이 이겨갈 수 있는 전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역시 백이 이걸 따냅니다. 자, 여기에서 어딘가를 메꿔가야 되는데 이거는 최악. 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패는 패인데 단패예요, 단패. 그 이유가 지금 안쪽 수를 메꿔가지고 바깥쪽 수를 메꾸면 한 수 늘어진 패인데 손해를 봤죠?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패감이 없어서 큰 자리 20집을 한번 가고 나서 다음에 단패가 되기 때문에 흑이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메꿔야 되나? 역시 이렇게 하면 따내가지고 백이 이 자리는 역시 들어가는 게 득이 없어서 자, 백은 이렇게 준비할 때 흑이 이겨낼 수가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수가 또 좋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다? 백이 또 버텨요. 또 버텨. 징글징글하죠. 이렇게 둬가지고 양패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이건 양패가 아니라 단패입니다. 단패.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두면은 또다시 흑이 한 수 늘어진 패로 결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결국은. 두 수 늘어진 패니까. 이 안쪽을 두면은 본인의 활로를 스스로 메꾼 거라서 한 수 늘어진 패를 백한테 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상전의 기본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원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눈치를 채신 분이 이미 계실 거예요. 이걸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둬서 특수적으로 단패를, 지금 두수 늘어진 패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적의 급소, 나의 급소를 때릴 줄 아는 자라면, 백이 둔 자리죠. 이러면은 두수 늘어진 패도 줄 수 있는 건덕지가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걸 뒀을 때는 본체 공격만 기억을 하면 돼요. 본체 공격을 안 하면 역전 KO 당합니다. 따내고, 되따내고, 되따냈을 때 이어가지고 완전 역전 KO를 당하죠. 자, 이러면은 완전 녹아버립니다. 바둑 두면서. 자, 그래서 본체 공격을 딱 해주면 따냈을 때 막아서 흑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백이 이제는 반대쪽을 단수 쳐야 되는데, 자, 지금은 뭐 이렇게 본체 공격을 안 해도 좀 되는 특수한 경우가 좀 나오기는 해요. 이게 이제 뒷수 쪽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도 습관적으로 정확한 타격을 해줘야 따냈을 때 가장 알기 쉽고 깔끔하게 이 수상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백이 이제 여길 뒀을 때는 무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때가 정말 중요하죠. 느껴지시나요?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연결해주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완전 녹아버리는 그런 수상전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뒀을 때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급소는 이렇게 먹여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러면은 다시 또 손 빼도 지거든요, 흑이. 자, 그래서 지금은 흑이 정확한 먹여침을 구사를 해줘야 됩니다. 따냈을 때 여길 두면 큰일 나요. 유가무가로 통째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먹여치고 여길 백이 따내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을 때 그때 본체 공격을 해주고 여길 두면 이렇게 수상전을 이겨내는 것이 흑백 쌍방간의 최선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흑이 수를 늘려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 과정과 더불어서 뒷수를 메꿔가야 되는 그런 요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거기에 좀 특수한 맥점이 있다 보니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